애플워치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혹은 애플워치 처음 구매하셨나요? 자, 애플워치 SE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언박싱 하시고 기본 필수 셋업 모든 제품 포함이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애플워치 SE 2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워치에서 많은 분들이 뭐 카톡 보고 시계 보고 가끔 통화하고 뭐 이런 용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리즈 A 세대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나 뭐 혈중산소, 심전도 같은 그런 특별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SE 시리즈를 많이 선호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런 핵심 기능 외에는 디자인도 거의 똑같으면서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애플워치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SE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유용할지, 얼마나 나에게 잘 어울릴지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애플워치 SE 2세대를 고민 중이거나 혹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언박싱과 함께 연결부터 기본 필수 셋업까지 한 번에 한 영상으로 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박싱 이후에 알려드리는 필수 셋업은 SE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애플워치든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애플워치 SE 2세대 GPS 모델이고요. 44mm의 스타라이트 알루미늄 케이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더베리 스포츠 루프를 함께 구매를 했고요. 역시 이렇게 똑같이 열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가운데 제품이 있고 이렇게 스포츠 루프가 있게 되죠. 포장은 동일하네요.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하나 뜯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제품이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아시겠죠? C타입의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SE 모델은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케이블도 옛날 케이블 그대로네요. 시리즈 H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면서 케이블의 디자인도 약간 다르죠.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굉장히 예쁩니다. 역시 같은 디자인을 뜯어도 새 제품은 언제나 새롭네요. 이 스타라이트 알루미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애플워치 울트라의 이 티타늄 디자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또 이렇습니다. 둘 다 색상은 아주 예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티타늄은 이 티타늄만의 이 무광 재질이 있어서 또 이 매력을 또 따라오기는 또 어려울 것도 같고 알루미늄만의 또 매끈한 이 디자인도 또 독특한 매력이기도 하고요. 한눈에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게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뒷면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플라스틱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오래전에 쓰던 시리즈 4도 여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심전도나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뒷면은 시리즈 4랑 거의 똑같네요. 자, 이제 얼른 스트랩을 연결을 좀 해볼게요. 스트랩도 이렇게 뜯어서 짜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이 스포츠 루프가 이렇게 살짝 늘어났나요? 꽤 탄성이 꽤 있는데요? 자, 착용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루프가 꽤나 잘 어울리죠? 이 스타라이트 이 밝은 색상이랑 잘 어울리고 꽤나 예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워치를 연결을 좀 해볼까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셋업까지 그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애플워치를 켠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폰과 가까이 두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가 바로 딱 뜨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다른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뜨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워치 앱에 딱 들어가셔서 여기 모든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워치가 있고 시계 추가가 있습니다. 이 시계 추가를 누르면 그때 새로운 애플워치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자, 새로운 애플워치 본인용으로 설정하고 워치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들고 계십시오 하는데 요거를 기존보다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틀에다가 딱 되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돼야 저는 금방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금방 연결이 되죠. 애플워치가 페어링 되었습니다. 빠르게 페어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플워치로 설정하셔도 되고 기존의 다른 애플워치에 있던 설정을 그대로 갖고 오거나 재연결을 하시는 경우에는 백업해서 복원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애플워치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워치 연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연결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누르시고요. 다음 워치 분석, 애플과 공유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공유 안 함으로 넘어갑니다. 워치 암호는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암호 생성을 누르셔서 워치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드체 텍스트 및 크기, 여기서 이제 텍스트의 크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기가 바뀌죠. 그리고 이거를 볼드체를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는 어차피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글자가 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한눈에 많은 양의 내용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볼드체를 차라리 해놓습니다. 나중에 워치 앱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활동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 움직이기 목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일단 나중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2단계 건너뜁니다. 건강에 관해 알림 받기 계속, 안전 네 계속, 앱 보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격자 보기와 목록 보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격자 보기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저는 편하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자 애플워치 시작하기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워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워치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하신다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자동 전환을 켜놓으면은 그냥 아침에 애플워치 내가 원하는 거, 차고 싶은 거를 차고 손목에 딱 착용을 하시면 바로 그걸로 전환돼서 연결이 됩니다. 정말 편하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워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리즈 8에 비해서는 베젤이 조금 이렇게 두껍게 있는 편이죠. 디스플레이도 최대 1000니트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지만 상시 표시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고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꺼졌다가 켜지고 이렇게 꺼졌다 켜지는 디스플레이죠. 상시 표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시 표시형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애플워치는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기 위해서 살짝만 움직여도 잘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들고 있다가도 몇 시지? 이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시간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실제 체감은 분명히 조금 더 짧을 겁니다. 시리즈 8에 있는 급속 충전은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 때 그냥 충전해두고 아침에 다시 착용하고 뭐 이런 패턴의 사용자이시라면 충전 문제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특정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시리즈 8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은 건강 부분에서 혈중 산소 측정과 심전도 측정 그리고 손목 온도 감지 기능만 제외하고는 이런 심박수 측정이나 뭐 수면 상태 측정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전 부분에서도 시리즈 8과 모두 동일하게 긴급구조 요청, 넘어짐 감지, 충돌 감지, 소음 모니터링, 뭐 경로 되짚기 모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수도 최대 50m까지 방수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스테인리스 모델을 찾으시거나 울트라의 새로운 디자인과 티타늄 제품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면 SE를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작동으로는 디지털 크라운과 측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크라운을 누르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시계로 돌아가게 되고요. 두 번 누르면 최근에 사용했던 앱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 버튼, 이 측면 버튼을 누르면 최근 사용한 앱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설정에서 이 독을 즐겨찾기나 뭐 이런 걸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설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치페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SE 2세대를 연결하시면 주어지는 워치페이스가 뭐 이런 디자인이네요. 밋밋해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워치 앱에서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워치에서 바로 보면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계를 꾹 누르시고요. 옆으로 넘기시면 신규해서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계 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워치 페이스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아티스트 뭐 이런 거 볼게요.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플레이 타임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 추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색상을 또 변경하실 수가 있고 옆으로 넘겨서 배경도
조금 다르게 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시고 이러면 바로 그냥 네, 워치페이스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바로 워치페이스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면 다음 걸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편집을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이 컴플리케이션이라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날씨를 넣고 싶다. 아니면 단축어, 리모컨, 마음챙기기, 메시지, 이런 메시지 보고 싶다면 여기 메시지 넣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랑 음성 메모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요. 여기는 배터리를 넣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 누르시고, 딱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 누르면 배터리 상태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계에서 바로 설정하실 수 있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제어센터입니다. 여기 제어센터에 보시면 와이파이 연결, 휴대폰 찾기, 배터리, 그리고 무음 모드, 또 영화관 모드, 워키토키, 방해 금지, 손전등, 에어플레인, 이렇게 물빼기, 이런 거 엄청 많죠. 네,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버튼만 위로 올려서 배치를 하시면 두고두고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편집을 누르시면 네, 그냥 아이폰의 앱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바뀌게 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주 보고 싶으니까 맨 위에다 올려놓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켜놓고 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그 휴대폰 찾기 있죠. 자, 이렇게 놓고 휴대폰 찾기 요걸 누르면 내 휴대폰에 띠링띠링 울리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내 휴대폰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소리랑 같이 이 불빛도 함께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네, 이런 식으로 불빛도 같이 나오게 할 수 있죠. 이거 꿀팁이에요. 다시 편집으로 넘어가서 영화관, 네, 극장 모드 요것도 아주 편하고요. 극장 모드 요것도 여기다가 놓고 손전등, 저 손전등 은근히 자주 쓰거든요. 차에서 갑자기 물건 같은 거 찾을 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위에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바로 원하실 때 찾아서 손전등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나에게 맞게 하나하나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설정 위에서부터 쭉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설정은 보기 편하게 아이폰의 워치 앱에서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워치 페이스가 휴대폰에 그대로 이렇게 연동이 됐죠. 그냥 휴대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휴대폰에서 하신다면은 이렇게 페이스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한눈에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서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알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알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요약 보기가 켜져 있습니다. 워치가 잠겨 있을 때 카톡 같은 경우는 그냥 카톡 아이콘만 뜨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켜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탭하여 전체 알림 보기 이 기능을 만약에 켜두시면은 알림이 와서 이렇게 손목을 딱 들었을 때 곧바로 알림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다시 탭해야 알림의 상세 내용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켜두시면은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좋지만 매번 손으로 눌러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앱별로 알림을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꺼두는 게 좋은 앱은 쭉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마음 챙기기 요거는 알림을 그냥 꺼두셔도 됩니다. 알림 허용 이렇게 켜서 보시면은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이렇게 조금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알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림을 꺼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활동, 네, 이 활동에 보시면 일어서기 알림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좀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50분간 앉아 있으면은 알아서 알림이 이렇게 딱 떠서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게 왔구나 하고 딱 보면은 일어서세요 이런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활동은 저는 그냥 다 알림을 꺼놓고 쓰게 됩니다. 그냥 필요한 경우 휴대폰에서 알림을 받죠.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앱에서 보낸 아이폰 알림 미러링 하기가 있는데 아이폰에서 알림이 떴을 때 워치에서도 같이 알림을 보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 꺼두시면은 휴대폰에서는 알림이 올 수 있지만 워치에서는 알림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는
그냥 꺼두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내가 휴대폰에서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요.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요. 앱 보기를 누릅니다. 이거 아까 처음 세팅할 때 하셨죠? 격자 보기, 목록 보기.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눌렀을 때 이 앱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 얘기인데요. 저는 격자를 추천합니다. 목록으로 보면은 한눈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쭉쭉 내려서 목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데 격자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한 번에 어디 있는지 앱을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 대신에 격자는 이렇게 목록 보기처럼 앱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찾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는 해요.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이 도구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측면 버튼입니다. 이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최근에 사용한 앱을 볼 것인지 즐겨찾기 해둔 앱을 볼 것인지 이 차이인데 그냥 최근 사용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일반으로 들어가시죠. 자동으로 앱 설치 켜두시는 게 좋고요. 에어플레인 모드는 아이폰 미러링을 켜져서 아이폰에서 에어플레인을 누르시면은 그냥 바로 같이 워치에서도 에어플레인 모드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집중 모드도 마찬가지로 나의 아이폰 미러링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계 방향, 이거는 손목을 어느 쪽에 착용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자동 실행이 있습니다. 오디오 앱 자동 실행이라고 내가 음악을 켜면은 바로 여기서 그냥 오디오 앱이 실행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음악을 딱 틀고 시계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디오 플레이어가 바로 뜨게 되죠.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바로 그냥 항상 시계는 시계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오디오 앱 자동 실행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시계로 돌아가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앱을 켜서 뭐 이런 거 지갑 뭐 이런 거 켜서 사용을 하시다가 손목을 내렸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올렸을 때 그 앱이 계속 켜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시계로 돌아가 있을 것이냐, 앱이 켜져 있다면 얼마나 켜져 있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항상으로 둡니다. 왜냐면은 카톡 같은 걸 보고 확인했어. 그리고 내렸다가 시계를 보려고 다시 올렸을 때 카톡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좀 귀찮아서 그냥 저는 바로 시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으로 해둡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로 같이 오디오다 그러면은 사용자화로 해서 뭐 2분 후, 1시간 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요. 이 탁상 시계 모드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켜두면은 충전하실 때 시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독이나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가로로 되어 있으면 툭 치면 시계를 볼 수가 있고요. 알람을 맞춰놨다면 시간이 다가오면 켜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스크린샷 활성화도 켜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워치의 화면을 이렇게 두 버튼으로 딸깍. 네,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켜둔다고 불편할 건 없으니까 그냥 켜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폰에 저장이 되죠. 자, 다시 완전히 밖으로 나가셔서요.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워치의 디스플레이 밝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3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여기서 밝게 하든 어둡게 하든 설정을 해도 많이 밝은 곳에서는 알아서 좀 더 밝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더 어두워지고 알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밑에 손목 올려 깨우기, 크라운 돌려 깨우기 모두 켜진 상태로 두시고요. 크라운 돌려 깨우기는 어두운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살짝 올려서 이렇게 시계를 보고 싶으실 때 크라운을 살짝 위로 올려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밖으로 나오셔서 바로 밑에 손쉬운 사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주면 좋을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차임이에요. 네, 이 차임은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30분 혹은 15분 매 시간 단위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사실 손목시계에 이런 차임이 있는 건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바로 밑에 시리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다 켜두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지털 크라운 누르기 기능은 혹시 번거로우실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써보시면 아실 텐데요, 디지털 크라운이 이렇게 손등 쪽에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집을 때, 들 때, 혹은 이렇게 누를 때 손등으로 디지털 크라운을 누를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시리가 나도 모르게 눌리게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이런 번거로움이 자주 있으실 때는 요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리야 하고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사운드 및 햅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음량이나 무음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필요하신 대로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 햅틱 알림의 기본 설정과 뚜렷하게가 있습니다. 활동이 많으시거나 밖에서 뭔가 활동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스트랩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느슨하게 착용하시는 분들은 뚜렷하게로 설정하시면 알림이 오는 걸 조금 더 확실하게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가려서 소리 끄기 이 기능도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꼭 켜두신 채로 두시면 되고요. 알림이 올 때 이렇게 가려서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알림이 꺼지는 거죠. 자, 다음 암호로 들어갑니다. 처음 셋업할 때 하셨겠지만 암호는 꼭 설정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 이 기능도 꼭 켜두시면 편리합니다. 시계를 착용하고 있을 때 아이폰을 들어서 잠금을 해제하면 시계에서 별도로 암호를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지 않으셔도 워치도 같이 잠금 해제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딱 착용하시고 휴대폰을 사용만 하시면 애플워치의 암호도 같이 해제가 된다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죠. 가장 밑에 손목 인식 이것도 꼭 켜두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애플워치 설정 너무너무 쉬워요. 자, 긴급 구조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애플워치의 큰 장점이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네,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화 연결 요거 켜둔 상태로 두시고요. 심각한 사고 후 긴급 통화 요것도 켜둔 상태로 두시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넘어짐 감지가 있고 항상 켬,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에만 요렇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조금 하실 때가 있다, 혹은 실수해서 넘어질 일이 많다라고 하시면 혹시 모르니까 항상 켬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알림이 뜹니다. 노령화로 인한 넘어짐을 감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활발하면 할수록 이 기능을 켜놓으면 넘어졌다고 이렇게 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켜두셔도 혹시라도 애플워치가 넘어졌다고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애플워치가 긴급 서비스에 전화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넘어짐이 감지되었음을 알림 후에 손목을 탭하고 경고음이 울린 다음에 긴급 서비스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켬으로 해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 넘어질 일이 별로 없다 하시면 그냥 운동하는 동안에만으로 체크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워치 SE 2세대를 함께 언박싱을 하고 애플워치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필수 설정들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애플워치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제작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다음 영상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